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플러그 파워에 장기 투자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플러그 파워라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어, 설명하는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러그 파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 조금 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하고 또 아무런 기업의 펀더먼털에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반복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플러그 파워의 장기 투자,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주주로서 제가 왜 플러그 파워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지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는 한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항상 이야기하던 경제적 해자일 수도 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그 파워에 장기 투자하는 이유 첫 번째, 그거는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제 플러그 파워가 지금 사업 모델 중에 아직까지는 연료전지에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연료전지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플러그 파워를 투자하면서 굉장히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 여러 기업에서 리서치 레포트들을 분석해보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인용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연료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그 플러그 파워가 생산하는 PMFC와 블룸버그가 생산하는 SOFC 연료전지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게 현재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은 2022년 4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5%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연평균 25%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은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고 연료전지 시장은 향후 성장이 커질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와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연료전지 시장이 약 2천억 원이었는데 2030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6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료전지의 종류 중에 하나인 SOFC, 블룸버그가 주로 만드는 것, 이게 발동용 연료전지의 대세를 이룰 것이고, 플러그 파워가 만드는 PMFC는 건물용이나 모빌리티용의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연료전지가 앞으로 연료전지 시장을 리딩해 나갈 것이고, 각자 이제 운영 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연료전지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다.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속한 시장의 성장은 확실하다. 이게 제가 플러그 파워에 장기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연료전지 시장이 성장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연료전지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 지게차 시장이 미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즘 뭐 물건 같은 거 시키실 때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서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함께 미국 내 지게차 수요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대형 물류센터에 물건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지게차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런 지게차를 이제 새로 구입을 할 때 뭐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그 친환경 ESG 이런 경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소 지게차를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화석 연료 지게차라 전기 배터리 지게차에 비교해서 훨씬 효율적인 게 오후 10분 내 충전이 가능하며 오후에서 1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하고 나서 최대 8시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게차에 적합한 연료 타입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지게차 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그 파워의 PEMFC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산 전원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거의 뭐 엄청난 성장률이죠. 연평균 뭐 20%를 넘는 성장률인데 분산 전원 시장은 왜 이렇게 성장을 하느냐? 그거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는 거는 이제 거의 상식같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뭐냐?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 효율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 풍력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40에서 60%고 거의 2배에 가깝죠. 그리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가동률 조정이 가능하고 설치 면적도 작아서 도심 내에도 설치해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 에너지 발전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같이 친환경 발전 그 시장으로 하나의 보완책으로 이 분산 전원 시장으로 이 연료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전용 시장에서도 수소 연료전지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기존의 발전은 뭐 화석 연료를 주로 베이스로 하는 발전 시장이었는데 뭐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넷제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확립하겠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미국 여러 국가들이 지금 환경 정책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석탄이나 LNG 노후한 석탄 LNG 발전소들이 점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2030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 2022년에 500메가와트였던 수소 연료전지 시장이 2030년에 2000메가와트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거의 4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축이 연료전지 시장을 성장하게 하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플러그 파워는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플러그 파워를 투자할 때 이제 플러그 파워의 기업이 본질적으로 제조업 기업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연료전지를 만들고 뭐 수소를 생산하고 어떤 것을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이 제조업 기업을 투자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가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소들이 배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원가인 후판의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플러그 파워의 이 원가 구조를 보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가 리스크가 없어야지 돈을 벌 것이고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 그래야지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그 파워 연료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플러그 파워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네모 종이 같은 이걸 셀이라 그러죠. 이런 셀을 막 이렇게 여러 겹 쌓아가지고 스택을 만들고 또 이런 스택을 여러 겹 쌓아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연료전지 이런 큰 블록 같은 연료전지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연료전지 그림 여기 삽입을 안 해놨는데 그래서 이 셀 내부를 또 보시면은 이런 연료전지 화학 반응의 핵심인 전해질과 또 이 네모난 종이를 전극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겹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연료전지의 생산 원가를 보시면은 수소차에 들어간 연료전지의 34%가 스택이고
또 건물용 연료전지의 원가 중에 28%가 스택입니다. 그래서 스택이 연료전지 생산 원가 중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스택, 이 스택의 원가 중 50% 이상이 MEA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7레이어 MEA라고 적어져 있죠. 뭐 전해질과 전극 이런 여러 겹이 쌓여 있는 이런 것을 MEA라고 하는데 MEA에 대해서 뒷장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료전지 원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MEA다. 그런데 그러면 이 MEA를 싸게 조달할 수 있어야지 아니면 자체 생산하든지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플러그 파워는 MEA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생산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뉴욕 공장에서 연간 700개의 MEA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 네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는 앞으로 이 MEA 생산 용량을 더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용량을 더 늘려가면 이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가 리스크, 아직은 돈을 적게 벌고 있지만 이 원가 리스크 부분도 언젠가는 해결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도 불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EA라는 것이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추가했는데 ME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사포종이 같죠? 이게 이 MEA인데 MEA 약자는 Membrane Electrode Assembly. 그러니까 이런 막 같은 전극이 흐르는 막을 뭐 여러 겹 쌓아놨다 이런 뜻인데 이 멤브레인이라는 것에다가 촉매, 백금을 이용하죠. 플러그 파워 연료전지는 이 백금을 코팅을 해가지고 이 만든 것이 MEA입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의 한쪽에서 공기를 보내주고 또 다른 쪽에서 수소를 보내줘가지고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성하게 하는 핵심 그 원료이죠. 그래서 이게 MEA인데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 MEA는 플러그 파워가 지금 생산하는 수전의 설비,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설비죠. 일렉트로라이저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라이저랑 그리고 연료전지에 사용한 핵심 원재료인 MEA를 플러그 파워는 자체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제조업 기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이다. 그렇게 아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추가로 국내 기업 중에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어떻게 원가를 어떻게 자기들의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는지 나왔는데 현대모비스만 유일하게 MEA를 자체 지금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A라는 걸 자체 조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플러그 파워에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플러그 파워가 속해 있는 연료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그 시장을 성장하는 세 가지 축이 지게차 시장, 분산 전원 시장, 발전료 연료 시장 이 세 가지 축이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이고 플러그 파워는 제조기업인데 그 제조기업이 그 원가 중에 가장 중요한 MEA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계속 줄여나가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크게 불안해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변할 것인지 이건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